안포 폭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1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화학식을 쓰시오. 정답은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암모늄은 질소, 수소사, 질소, 산소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220도의 고온으로 가열 시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질산암모늄이 화살표, 물리분자 더하기 아산화질소 2분자가 됩니다. 질산암모늄이 분해되어 물과 아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식은 질산암모늄의 가장 대표적인 열분해 과정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이 다음 물질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보기, 비중 0.86, 분자량 39.1,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10kg. 1번,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의 반응식. 정답은 4칼륨 더하기 3 이산화탄소 화살표 2 탄산칼륨 더하기 탄소입니다. 2번, 정답은 4칼륨 더하기 4염화탄소 화살표 4 염화칼륨 더하기 탄소입니다. 3번, 에탄올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 정답은 2칼륨 더하기 2 에탄올 화살표 2 에톡시드칼륨 더하기 수소2입니다. 제시된 조건인 비중 0.86, 분자량 39.1,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10kg은 칼륨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반응식은 칼륨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반응물의 종류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지는 과정을 각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나 수소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하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하설비 기준입니다. 다음 표의 괄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설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하설비입니다. 소하난이도 1등급의 옥내 저장소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소하설비인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설비가 필요합니다. 2번, 옥외 탱크 저장소 중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설치해야 할 설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물분무 소하 설비입니다. 황은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물보다 커서 냉각 효과가 뛰어난 물분무 설비가 효과적입니다. 3번, 옥외 탱크 저장소 중 인화점 70도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설치해야 할 설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물분무 소하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하 설비입니다. 인화점이 높은 기름은 냉각 소하와 질식 소하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분무나 포소하 설비를 사용합니다. 4번, 옥내 탱크 저장소 중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설치해야 할 설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물분무 소하 설비입니다. 옥내에 있는 황 저장소 역시 옥외와 마찬가지로 냉각 효과가 확실한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류 위험물 중 과산화벤조일,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1번, 과산화벤조일의 구조식입니다. 정답은 벤젠 고리 2개가 산소 2개를 가운데에 두고 각각 카르본 1기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벤젠 고리 C6H5, 카르본 1기 CO, 그리고 산소 결합 OO를 떠올리며 벤젠 고리와 카르본 1기가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2번,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구조식입니다. 정답은 탄소 3개가 일렬로 연결되고 각 탄소마다 산소와 질소, 그리고 산소 2개가 결합된 나이트로기 ONOE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중심에 탄소 3개를 뼈대로 삼고 양옆으로 수소와 나이트로기가 각각 붙어나가는 구조를 연상하면 정확한 구조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할로겐 원소의 오존층 파괴지수인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에 대한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오존층 파괴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은 어떤 물질의 오존층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CFC1을 1kg이 파괴하는 오존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오존층 파괴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정답은 오존층 파괴지수는 어떤 물질 1kg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 나누기 CFC1을 1kg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입니다. 오존층 파괴지수는 기준이 되는 CFC1, 즉 1번 프레온 가스를 분모에 두고 비교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정 물질이 오존층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상대적인 파괴력을 따지는 공식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첫째,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구조나 작업 장소의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입니다. 배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급 설비가 단순하게 배관이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건물의 구조상 국소 방식보다 전역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는 예외적으로 전역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개방된 용기에 일기압 10도의 공기가 있다. 이것을 400도로 가열할 때 팽창된 공기의 몇 %가 용기 밖으로 나오는지 구하시오. 정답은 57.95%입니다. 이 문제는 샤를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 온도를 절대온도인 283켈빈, 나중 온도를 673켈빈으로 대입하여 나중 부피를 구합니다. 팽창된 부피에서 원래 부피를 뺀 만큼이 밖으로 나온 공기의 양이 되므로 이를 전체 부피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 57.95%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위험물 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20m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제조소 외벽 높이 10m, 학교의 높이 15m이며 위험물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 5m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정답은 2m입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는 기준을 살펴볼까요? 제조소와 학교 등 보호 대상 사이의 거리가 안전거리 기준 미만일 때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의 높이는 담과 제조소 사이의 거리가 5m 미만인 경우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조소와 담의 거리가 5m라고 하였으므로 규정에 따라 최소 높이인 2m가 정답이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번, 기초 집안 검사를 쓰시오. 정답은 기초 집안 검사입니다. 2번, 충수 수압 검사를 쓰시오. 정답은 충수 수압 검사입니다. 3번, 용접부 검사를 쓰시오. 정답은 용접부 검사입니다. 4번, 안반 탱크 검사를 쓰시오. 정답은 안반 탱크 검사입니다. 탱크의 안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땅을 다지는 기초 지반부터 물을 채워 압력을 견디는지 보는 충수 수압, 그리고 용접 상태와 안반 속 탱크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총 4가지 검사를 수행합니다. 10번,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표지란에 표기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위험물 주유 취급소입니다. 2번, 표지란에 글자색을 쓰시오. 정답은 흑색입니다. 3번, 표지란에 바탕색을 쓰시오. 정답은 백색입니다. 4번, 게시판란에 표기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화기연금입니다. 5번, 게시판란에 글자색을 쓰시오. 정답은 적색입니다. 6번, 게시판란에 표기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주유 중 엔진 정지입니다. 7번, 게시판란에 글자색을 쓰시오. 정답은 흑색입니다. 주유 취급소 표지는 위험물 주유 취급소라는 글자를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고 화기연금과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은 바탕을 노란색으로 하되 화기연금은 붉은 글씨, 주유 중 엔진 정지는 검은 글씨로 표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1번 차광 또는 2번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은 햇빛에 의한 분해나 내부의 가스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차광과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가연성의 증기, 먼지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3번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물을 4번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5번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수성 물질이나 자연발화성 물질처럼 공기와 직접 닿으면 위험한 물질들은 액체 속에 잠기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이 기준은 기동장치가 설비의 핵심 부품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 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방사구역이 여러 개라면 화재가 발생한 곳만 골라서 쏠 수 있어야 하니까 선택 구조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조작부의 높이는 항상 사람의 손이 닿기 쉬운 0.8에서 1.5m 사이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정의한 클리브랜드 개방컵 인화점 측정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시험 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절할 것. 정답은 4입니다. 화염의 크기는 작은 4mm라고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험 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4도에서 17도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 온도보다 55도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여 설정 온도보다 28도 낮은 온도에서 60초간 5.5도에서 6도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정답은 14와 5.5입니다. 초기 가열은 빠르게 14도, 근접해서는 천천히 5.5도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시험 물품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28도 낮은 온도에 달하면 시험 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킬 것. 정답은 1입니다. 불꽃을 빠르게 1초 동안 쓱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경우 시험 불꽃의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의 상방이 2mm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답은 2입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2mm 정도로 아주 가깝게 유지하며 측정합니다. 위험물이 물과 반응할 경우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과산화 마그네슘, 수소화 칼륨,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1번, 생성되는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탄화칼슘 더하기 2 수산화칼슘이 아닌 이 물은 수산화칼슘 더하기 아세틸렌이 됩니다. 화학식으로는 탄화칼슘 더하기 이 물은 수산화칼슘 더하기 아세틸렌이 생성됩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스인 아세틸렌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번, 생성되는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스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정답은 31.4입니다.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인 하한값 2.5%와 상한값 81%를 이용하여 계산한 위험도는 31.4가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피난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제조소 등 중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한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주요 취급소입니다. 2번, 1번에서 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정답은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2번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설비 한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유도등입니다. 주요 취급소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휴게음식점 등이 2층 이상에 있을 때 화재 시 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기억하십시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다음 청정소화약제의 구성 성분을 쓰시오. 첫 번째, IG100입니다. 정답은 질소 100%입니다. IG100은 순수하게 질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입니다. 541은 지로이, 아사, 탄팔로 외우면 수치 기억이 쉽습니다. 세 번째, IG55입니다. 정답은 질소 50%, 아르곤 50%입니다. IG55는 질소와 아르곤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 성상물품이라 정의합니다.
이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 기준을 괄호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1번.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괄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정답은 제1류입니다. 산화성과 가연성이 섞여 있으면 위험도가 더 높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의 기준을 따릅니다. 2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산화성과 자기반응성이 만났을 때는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품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3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가연성 고체와 제3류의 성질이 합쳐지면 위험성이 큰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합니다. 4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자연발화성, 금수성의 인화성 액체까지 섞여도 가장 위험한 제3류의 기준을 우선합니다. 5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인화성 액체와 자기반응성이 함께 있다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처럼 복수 성상 물품은 각 성질 중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유별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송 취급소의 구조, 설비 중 긴급 차단 밸브 및 차단 밸브를 허가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설명서, 기능 설명서, 강도에 관한 설명서, 제어 개통도, 밸브의 종류, 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송 취급소의 핵심인 밸브를 관리하기 위해 구조, 기능, 강도라는 밸브 자체의 물리적 특성 3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이 밸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제어 개통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브의 세부 사양인 종류, 형식, 재료를 정리한 서류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이드록시라민 2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정답은 64.38m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하이드록시라민의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취급량 200kg을 지정수량 100kg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안전거리 계산식인 10m 곱하기 루트 2를 계산하면 14.14m가 나오지만 해당 문제는 별도의 계산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산출된 값인 64.38m가 정답입니다. 주어진 수치에 집중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성유와 불건성유로 구분하여 분류하시오. 보기. 동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낙화생유. 1번 건성유를 분류하시오. 정답은 동유, 정어리기름, 아마인유, 들기름입니다. 요오드 값이 높은 순서대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는데 이들은 산소와 잘 결합하여 건조가 빠른 기름들입니다. 2번 불건성유를 분류하시오. 정답은 피마자유, 올리브유, 야자유, 낙화생유입니다. 요오드 값이 낮아 공기 중에서 잘 굳지 않고 기름 상태를 유지하는 기름들입니다.